다섯 번째는 더불어 있음입니다. 더불어 있다는 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불어 있다는 말을 라틴어로 인터 호미넴 에세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더불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고독한 사람들도 몰입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래스카의 수잔의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 여자는 에스키모개를 사육하고 조련을 하는데 150마리를 조련합니다. 이 여자는 행복해요. 왜냐?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일의 목표가 있어요. 내 150개의 개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슴과 늑대가 항상 얘네들을 공격해 옵니다. 운반하거나 이럴 때 그 도전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50마리 구성원 개의 이름과 건강 상태,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습관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개가 자기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알래스카에 혼자 살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한가를 이제 조사해 봤더니 삶은 계속되는 플로우의 연장이더라, 이 여자한테는. 가정에서도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에 대한 집중입니다. 법률적인 속박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속박인 것은 이제 현대사회 오면서 일부 일처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속박 속에서 어떤 특정 계약을 맺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가정에서 왜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존재, 가족 구성원의 도전과 목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가졌다면 장기적 목표는 자녀의 교육, 종교적 가치, 앞으로 집을 늘리는 거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죠. 단기적 목표는 주말에 온 가족이 뭘 할지를 생각하고 오늘은 요번 달에는 월급 생기면 소파를 새로 사야겠다, 테레비를 사야겠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전과 목표가 있으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있어요. 가족과 구성원 사이에는 상시 의사소통 채널이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족 구성이 고민을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함께 할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게 이 사례에 들어있는 가정은 애가 어릴 때부터 매주 동물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너무 동물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더니 얘가 동물원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가 동물에 있는 학대받고 있는 이 동물을 본다는 것은 내가 동물을 학대하는 거다. 그래서 동물원 가는 걸 중지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한테는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찾는 게 굉장히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애랑 같이 공유할 일정을 찾는 거. 그게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면 이 가족은 행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노력을 하는 과정을 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더불어 있음으로 경험하기 좋은 건 또 친구죠. 친구와 즐기는 것은 프란시스코 베이컨이 얘기했듯이 최악의 고독은 진실한 친구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친구는 중요합니다. 근데 친구는 왜 중요할까? 친구와는 재미있는 일만 합니다. 친구랑 재미없는 일을 안 하죠. 친구랑 고통스러운 일 하나요?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일, 재미있는 일만 하죠. 두 번째는 쓰레기 버리기, 낙엽 치우기, 집안일을 안 해요.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술 한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갈까? 이런 것만 하죠. 세 번째는 잔소리가 없어요. 친구들이 잔소리하는 거 들어봤어요? 서로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존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정서적 보호를 해야지 우정은 지속된다는 것 같습니다. 얘 친구들끼리 내버려 두면 마약 등 피상적 교제 의존도가 증가하더라. 나쁜 일에 몰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15세 크리스토퍼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고민이 있어요. 내성적이에요. 안경을 꼈어요. 내성적이고 안경 있으면 완전 학교에서는 이제 완전히 제가 좀 모자란 애죠. 그죠? 좀 안 놀아주는 애죠.
친구가 없어요. 근데 얘는 꿈이 있어요. 무슨 도전이 있냐면, 나 스타가 되고 싶어. 로큰롤도 좀 하고 싶고, 나 지금 인기 있는 애가 되고 싶어. 이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합심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안경을 단기상 벗기고, 콘택트 렌즈 색깔 있는 걸 끼웠어요. 그 다음에 금발로 염색하고 최신용의 의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최신 음악과 춤 연습을 시켰습니다. 진짜로. 부모가. 그 학교에 딱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뮤지컬 록 가수 섭외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가 섭외가 돼서 록 가수가 됐습니다. 춤을 좀 추니까. 그리고 섹시한 다리 선발대에 나가서 또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록 가수도 하고 섹시한 다리도 하고 이제 활동적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짱 높아가지고 우상이 됐고, 졸업 앨범에 가면 5만 대에서 다 사진이 찍히는 애가 됐어요. 그 미국의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 보면 유명한 애들은 여기저기 다 낍니다. 유명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학우들이랑 찍은 사진에만 가만히 있고, 유명한 애들은 뭐 어느 반에 들어가고 어느 반에 들어가서 막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얘는 부모의 그런 그 정서적 보호가 있었길래 새길로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불어 있음으로써 자기의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설계가 이제 가능할까요? 행복한 설계, 행복한 사람한테 행복한 설계는 필요 없겠죠. 이제 문제는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비극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루치오의 사례를 봤습니다. 루치오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행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나는 이전의 삶이 무의미했어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고 나기 전에 음악하고 럭비 이런 것만 보고 완전히 좀 썰렁하게 지냈어. 나 의미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 생기냐? 나는 옛날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게 언어학이었어.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을 배운 뒤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데, 자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담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나는 하반신 불구가 됐지만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나는 매일매일이 즐겁다.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자기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필라의 사례는 여잔데 눈 질환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눈 질환이 생겼는데 실명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실명이 된다면은 새로운 이제 인생이 열리는데, 자기는 목적의식 삶을 설계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얘를 이제 실명을 냈으니까 인수를 했습니다. 집에서 못 기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재활 교육을 시켰어요. 그 재활 교육을 시켜서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콜센터 직원이면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담하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상담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매 상황 대처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자기 쉬는 시간에는 음악이나 이런 자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근데 왜 현재가 좋다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눈을 실명해지니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억나는 곳은 폭력적이고 빈곤한 가정뿐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빈곤한 가정에서 아무리 눈이 있고 건강하면 뭐하냐, 그 가정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살면 자기의 도전이 있고 매일매일에 더불어 느끼는 어떤 행복에 있다. 그래서 비극을 이기는 사례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몰입에 못 간다 그랬죠.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처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지원망이죠. 보험이 좋다든가 이런 거는 외적 지원인 거죠. 또는 적절한 심리적 지원, 친구, 이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외적인 지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내적 처방인 거죠. 그거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에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쭉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성공한 여성 경영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저 사람이 글 쓸 때만 해도 1980년대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그 성희롱, 성차별 등 부당한 압력을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 경영인을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몰입이라는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겨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헝가리 내과 의사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산모 건강을 80% 회복할 수 있다. 산모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의 80%는 손을 깨끗이 안 씻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전부 다 손 씻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의사들이 저런 엉터리 같은 의사가 무슨 내과 산부인과 의사냐 그래가지고 조롱과 비난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꿋꿋하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 결국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저 산모를 만나기 전에는 손을 씻는 그 효과를 이루어내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전과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기겠다는 신념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덕망 있는 사람으로 호칭을 합니다. 버추라고 했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찾았는데요. 캐리비안 코스트 가드의 그 크루 멤버 중에 쿠스트 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리비안 코스트에 사고가 많아요. 배도 많기 때문에 조난 사고도 많고 태풍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중남미의 관문이기 때문에 마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한 그 코스트 가드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하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친구는 하루하루가 자기는 몰입의 상태다. 왜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취미가 어릴 때부터 부자 동네가 아니고 그 가난한 데 살아서 캐리비안 쪽에 살았는데 바다에서 수영하기였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시합입니다. 도전이 있었죠. 그리고 잠수 오래 하기. 친구들이랑 뭐 자기는 5분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낚시하기. 자기 취미가 낚시예요. 지금도. 큰 고기 잡기, 많이 잡기 이런 거 낚시를 했죠.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배에서 자는 게 더 좋아가지고 어릴 때 맨날 저기 삼촌 배에 가서 자고 배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직업을 바다에서 일하는 직업을 구한 겁니다. 코스트 가드를 구했습니다. 365일 바다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극한 상황이 뭐 태풍이 불거나 뭐 배가 불이 나고 이럴 때 자기는 거기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놀기만 하다가 사람까지 구하니까 그때 사람을 구할 때는 자기는 온 정신이 그 몰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상범죄 소통하기. 저희가 마약선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데 그걸 잡으러 다녀요. 그때 자기는 엄청난 긍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스트 와트의 좋아하는 일하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지금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몰입의 이야기는 이 쿠스트 와트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쿠스트 와트처럼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